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배당 회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51쪽이 되겠는데요. 자, 배당. 여러분 배당이라는 게 뭘까요? 배당이라는 것은 주식회사에 주식을 투자한 주주들에게 회사에서 영업활동 결과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지요. 즉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다. 즉 주주가 기업에 출자한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떤 이자를 받는 것이다.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때는 원칙은 현금 배당이 되겠죠. 그러나 또 돈이 없게 되면 일부는 주식으로도 배당이 가능하지요. 현금 배당 아니면 주식 배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배당은 항상 어디 지급할까요? 회사에서 이익 생긴 거, 영업활동 결과 이익 생긴 것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겠죠. 그러한 이익잉여금에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배당과 관련해서는 배당 기준일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배당 기준일이 나와 있죠.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소위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을 결정한다. 주주가 누구냐? 주주들을 결정하는 것을 배당 기준이라고 하고요. 배당 선언일은 뭐가 될까요? 배당을 선언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겁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당 지급일이죠. 배당 지급일. 이거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배당을 선언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배당을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으로 하겠는데요. 배당 지급일은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이 되겠죠. 배당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인데 주로 이제 배당 선언일 날에 어떠한 회계 처리하는가. 즉 주주총회에서 결의되는 날 배당 선언일에는 어떠한 회계를 하는가 한번 넘겨볼까요? 자, 현금 배당입니다.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기로 주주총회에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선언일입니다. 선언일에 현금 배당하기로 선언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뭐가 감소될까요? 이익잉여금이 감소됩니다. 그렇죠? 이익잉여금이 감소되고 지금 지급하진 않았어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미지급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이때 미지급 배당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죠? 앞으로 갚아야 되겠죠?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이거는 선언일 날 하는 겁니다. 현금 배당을 선언일이고 현금 배당을 지급일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일. 이거는 선언일이 되겠고요. 지급일은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부채 감소로서 미지급 배당금. 그리고 현금 나가니까 현금이 되겠죠. 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식 배당입니다. 주식 배당. 이렇게 주식으로 배당할 때 주식으로 배당하는데 이 배당 선언일 주주총회에서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이익잉여금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한 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주식으로 배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때 계정가격은 뭐냐? 미교부 주식 배당금입니다.
아직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으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이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의 가산 항목입니다. 자본 조정의 가산 항목이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주식 배당할 때 선을 하게 되면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되겠지만 만약에 주식을 교부했다. 이렇게 주식을 교부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차변에 소멸됩니다. 차변에 미주식 교부 배당금. 그리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는 자본금이 증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당 회계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중요한 거 없고요. 다섯 번째, 주식의 분할과 주식의 병합 나왔습니다. 주식의 병합. 주식의 분할과, 죄송합니다. 주식의 분할과 병합. 분할부터 할게요. 주식의 분할과 병합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이 주식의 분할과 병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을 분할 전입니다. 분할 전. 분할 전, 주식 분할 후. 비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분할하기 전 100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주당 액면 금액은 100원이라고 한다면 자본금 얼마입니까? 만원인가요? 1주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 하니까 자본금은 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100주인데 액면 금액은 100원인데요. 액면 금액을 감소시켰습니다. 액면 금액 100원을 50원으로. 그러니까 1주 액면 금액 100원짜리를 액면 금액 50원으로 바꿨어요. 이걸 바로 분할입니다. 그러면 주식은 몇 주가 되느냐? 200주가 되는 겁니다. 원래 100주인데 1주 액면 100원짜리를 액면 50원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이것이 주식의 분할이 되겠어요. 그러면 자본금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만원이 되겠죠. 자본금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자본금은 불변입니다. 자본금은 불변이다. 이게 바로 주식의 분할이 되겠습니다. 액면 금액, 그러면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액면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되겠죠. 그리고 주식수는 증가가 됩니다. 여러분 353쪽에 오시게 되면 이거 여러분 다 이거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이거 사실 알아야 되는데 주식 분할 한번 보세요. 자본금은 불변이죠. 체크하세요.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자본금은 불변입니다. 다 불변입니다. 자본잉여금도 불변, 이익잉여금도 불변, 자본도 불변인데 주식수는 뭐가 있나? 주식수는 증가했습니다. 그죠? 100주에서 200주로 증가가 됐고요. 액면 금액은 어떻게 될까? 액면 금액. 액면 금액은 감소했다는 겁니다. 체크하세요. 체크하시라고.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주식수는 증가했고 액면 금액은 감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불변이다. 그리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도 다 불변이 되겠죠. 그러면 주식의 병합인데요. 병합. 병합은 병합 전, 병합 후 이때 100주입니다. 그리고 액면 금액은 100원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역시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10,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액면 금액이 500원으로 증가됐어요. 주식수, 액면 금액이 주식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주식수는 10주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액면 금액은 얼마가 된다? 1,000원이 됐나요? 이렇게. 주식수는 병합은 감소하고 액면 금액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 얼마입니까? 10,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주식 병합 보세요. 박스에. 자본금 불변이죠? 그죠? 박스 보세요. 주식의 병합. 자본금 불변이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도 불변이고 주식수는 어떻게 되냐? 주식수. 주식수는 감소했습니다. 그죠? 100주에서 10주로. 그리고 액면 금액은 어떻게 했어요? 액면 금액은 증가가 된다. 반대죠? 주식의 분할과 주식의 병합은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식의 분할. 주식의 분할과 병합인데 한 가지만. 주식의 분할은 주식수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주식의 분할은 주식수가 증가하고 액면 금액은 감소된다. 반대로 주식의 병합은 주식수는 감소하고 액면 금액은 증가한다. 그러나 자본금은 변함이 없다. 불변이다. 이렇게 주식의 분할과 병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본조정, 주식배당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식배당. 자, 주식배당입니다. 주식배당인데요. 여러분 박스를 한번 보세요. 주식배당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배당 효과. 자, 여러분 박스를 보세요. 주식배당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때 현금 배당을 하지 않고 주식 배당을 했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본에는 네 가지가 있나요? 자본금, 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인데 만약에 자본금이 100원이고 자본잉여금이 100원이고 자본조정이 100원이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100원이고 이익잉여금이 1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자본금은 증가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식 배당은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주식 배당하게 되면 어떻게 회계처리 했어요?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주식 배당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은 만약에 주식 배당을 100원어치 했다면 이익잉여금은 0이 되고 자본금이 100원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본금 얼마가 될까요? 200원이 되겠죠. 자본잉여금 100, 0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얼마? 5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자본에는 영향이 없어요. 거기 보세요. 주식배당 하게 되면 자본금은 증가하지요. 그죠? 주식을 배당하면 제일 위에 보세요. 박스. 자본금은 증가된다. 주식 배당하니까. 그리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과 이런 거는 자본잉여금 불변이고요. 이익잉여금 나왔죠? 이익잉여금은 감소입니다. 이건 불변. 그리고 자본잉여금 감소입니다. 그죠? 자본잉여금 불변.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본은 불변이죠? 자본 전체 자본. 이게 다 자본 아닙니까? 자본은 불변이야. 이렇게 주식 배당하게 되면 자본은 불변이고 자본금은 증가되고 잉여금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 배당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가 나왔습니다. 무상증자. 증자는 증자인데 무상증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상증자. 주식을 발행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사에 무상증자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상증자 하되니까 자본금은 증가되겠죠? 그러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자, 보세요. 자, 무상증자로 합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 하게 되면은요, 보세요. 만약에, 무상증자 하게 되면 자본금은 증가됩니다. 만약에 100원어치 주식 발행했다. 무상증자. 100원. 그러면 자본금은 200원이 되니까 자본금은 증가되겠죠.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오는 대신에 자본잉여금 50원을 감소시켰고 자본이익잉여금 5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면 자본잉여금은 어떻게 될까요? 50원 되겠고 이익잉여금 50원 되겠죠. 그러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된다는 거죠. 거기 보세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감소가 된다. 그러나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자본. 여기 100원, 100원이니까 250원, 350원, 450원, 똑같이 500원 맞죠? 자본은 불변입니다. 거기 나왔죠? 자본은 말이죠. 주식 배당이 되었던 무상증자가 되었던 주식을 분할했던 주식을 병합했던 자본은 순자산은 다 불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행 주식수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증가가 되는 겁니다. 네, 무상증자, 증가. 거기 발행 주식수는요. 주식 배당이 되었던 무상증자가 되었던 주식 분할이 되는 것은 다 증가가 되지만 주식 병합은 주식수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반대라고 그랬죠. 그리고 액면 금액.
액면 금액은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은 불변이 되겠습니다. 불변. 자, 이렇게 해서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자본금은 증가되죠. 그러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된다. 그러나 자본은 뭐다? 자본은 불변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기도 힘들고 우선 이해를 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본조정 나오죠? 자본조정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데 자본조정에는 차감적 자본조정이 있고 부가적 자본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감적 자본조정은 마이너스가 되겠고 부가적 자본조정은 플러스 항목이 되겠는데요. 자, 차감적 자본조정만 기억하세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자기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사들이는 이런 자기 주식도 차감 계정이 되겠습니다. 차감적 자본 계정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은 차감 계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 자본 조정은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주식 대금을 미리 받는 신주 청약 증거금,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출자 전환 채무, 주식 매수 선택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암기할 필요 없고요. 차감적 자본 조정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요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의 미실현 이익을 의미합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의 합계액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되는데요. 이게 14회 때도 시험에 나왔고요. 12회 때도 나왔고 14회 때도 나왔고 12회 때도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14회 때는요,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손익거래입니다. 손익거래. 손익거래 중 거기 포괄손익 계산서의 당기 순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포괄손익 누적잔액을 말한다. 거기서 시험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요, 손익거래입니다. 손익거래. 근데 시험에 자본거래라고 나왔어요. 손익거래라고 해야지 자본거래 하면 틀립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손익거래. 자본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 중 포괄손익계산서 당기 순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손익거래는 손익거래인데 기타 손익거래인데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누적잔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가 나왔는데요. 구성요소는 5가지가 있는데 재평가 적립금입니다. 이 재평가 적립금은 자본이죠. 그러나 재평가 이익이라는 거 있어요. 재평가 이익은 수익에 들어갑니다. 재평가 이익은 수익이고 재평가 적립금은 자본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확정급여 부채. 또는 확정급여 부채 또는 확정급여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입니다. 거기 재측정손익이라고 하는 건 평가손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냐 손실이냐 하는 거죠. 이익이냐 손실이냐. 확정급여 부채 평가손익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 세 번째는 매도금융자산 평가손익입니다.
매도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냐, 매도 금융자산 평가손실이냐.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외 사업장, 해외 사업 환산 손실. 해외 사업 환산 손익입니다. 해외에 있는 사업장에서 환차액이죠. 그 달러라든가 이런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산 손익이 되겠습니다. 해외 사업 환산 손익에는 해외 사업 환산 이익과 해외 사업 환산 손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4회 때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무슨 거래라고요? 손익거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왔어요. 12회 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 누계액은 얼마냐 할 때 평가이익이 있다고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이 있다면 이익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번 매도자산, 여기 매도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얼마, 5만 원이다. 매도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5만 원이고, 그리고 해외 사업 환산 손실, 환산 손실이 3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익에서 손실을 빼니까 바로 뭐냐? 2만 원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누적액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평가이익에서 환산 손실을 빼게 되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얼마냐? 이런 계산 문제가 12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하게 되면 평가이익에서 평가손실을 뺀 금액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래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네요. 거기 파생상품이라고 안 나왔나요? 파생상품? 거기 현금 흐름 이험 거기 나왔죠? 그게 바로 뭐냐? 파생상품 평가손익입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5가지입니다. 재평가 적립금, 확정급여부채 평가손익, 매도금융자산 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파생상품 평가손익,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읽어보세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5가지가 있다. 재평가 적립금, 확정급여부채 평가손익, 확정급여부채 평가손익, 매도금융자산 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파생상품 평가손익,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당순이익이 나왔는데요. 이 주당순이익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자본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